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은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를 아주 달콤하게 즐기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 밤에 그 서울 용산 부근 지나가신 분들 보셨을 텐데요. 미군 부대에서 불꽃놀이를 상당히 좀 성대하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독립기념일로 금요일이 휴장이고요. 요 금토일 3일짜리 이제 연휴를 앞뒤로 붙여가지고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 주 초반까지는 좀 한산한 미국 시장 흐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또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이나 뭐 독립기념일이나 이런 미국 휴장하고 연휴였을 때 치고 또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한국 정시 정말 확신 없고 자신감 없고 또 우리끼리 손발 안 받는 이런 한국 축구와 같은 장세의 특징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여름이라 날씨도 지치고 시장도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여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또 하반기 증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장 미국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 마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 3대 지수 보실까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난주 미국의 다우지수 17,000포인트를 함께 축하하면서 몇 번의 사상 최고를 따라가는 분위기로 왔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저렇게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이제 브리핑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뭐 보셔도 화면 보시면요. 유럽 증시는 숨고르기로 새로운 한 주를 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출구 전략의 카드를 빼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 뉴스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뭐 하우징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일단 숨고르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다우지수 17,000포인트라는 역사적인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스피 지수 하락했잖아요. 오늘 또 이럴 때는 또 숨고르기는 또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참. 그러면은 이제 S&P 500 지수는 올 들어서만 20 몇 번째 사상 최고를 경신했고 다우 지수는 드디어 17,000포인트를 달성했는데요. 다음 타자는 뭐냐? 이제 나스닥이죠. 다음 타자는 나스닥인데 이제 이게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제 2000년도 이 닷컴 버블을 끼고 나스닥의 이제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나스닥 지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4,960까지 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에는 5,000포인트를 노리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2000년도 초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138%의 랠리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정을 79%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랬다가 여기 2002년 금융위기 때 이때 또 한 번 이제 내려앉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2009년도 초반 그러니까 서프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 시작될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이만큼이 올랐고 5,000포인트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우 이 5,000포인트 여기가 이제 전고점인데 이거를 딱 터치하는 순간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도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원래 미국의 기술주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방학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4월 달에 잠깐 방학 들어가는 듯 하다가 5월부터 이제 다시 V자로 치고 올라갔는데 뭐 당시에 고베타주들 뭐 바이오 기술주들에 대한 이 우려가 있었긴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이 조정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기술 업종이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한 10월 중순부터 시동이 걸려서 올해 연말에 나스닥이 5,000을 찍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하고 맞물리면서 내년부터는 또 완전히 꺾이지 않느냐라는 게 조금 이 베어리시 케이스로 봤을 때 나스닥에 대한 제 뭐 의견인데요. 지켜볼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들어있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중요하겠죠. 마켓워치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지난 6월 F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FMC 의사록은 보통 FMC 성명서 나오고 한 2주 있다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명서가 발표됐는지의 이제 이 과정이 속기록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아예 또 모든 정황을 적어놓은 속기록은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해서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법원 속기록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다못해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큰 기침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비록 이제 6월 FOMC 당시다 보니까 엊그저께 나왔던 그 7월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 요거를 반영한 결과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그럴수록 최근에 그 고용지표 호전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FOMC 성명서에는 출구 전략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이제 상당히 컸었다고는 하지만은 또 매파 인사들도 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고용 증가에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들어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나온 고용지표 호전을 이제 매파들이 행동에 나설 그런 조건으로 시나리오가 합쳐지면서 부정적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문가 의견 3편 들어볼게요. 페니메이 수석 경제학자. 최근 고용지표 헤드라인은 호조였죠. 실업률 6.1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이 28만 건 넘게 늘어났었잖아요. 그렇게 헤드라인 넘버는 좋았지만 여전히 임금 상승률은 부진하기 때문에 완전히 한쪽으로만 기울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TD 아메리트레이드 증권. 지난 FOMC 성명서는 단지 예상에 부합한 정도. 그래서 그냥 불확실성의 제거 역할만 했지만 이번 의사록은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연준의 복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CIBC 월드마켓. 그 당시에 분명히 출구 전략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사실이 이번 주 시장에 공개되면은 지난주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를 재해석해야 된다. 당시에 고용지표 서프라이즈가 있기 전이라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이었지 요걸 봤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 시너지가 가능하다라고 리스크 차원에서 강조를 했네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유동성 랠리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LA타임즈 보실까요? 이런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난해 말에 테이퍼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는 요 테이퍼도 이제 나왔으니까 요거는 금리 인상을 위한 포석이다. 그래서 올해 미국 국채 금리는 무조건 상방이다라고 내다봤던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이렇게 됐다. 전부 망했다. 예. 그런데 1871년 이후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나타낸 이 표를 보니까요. 지금 아무리 낮다 해도 너무 낮은 게 아니라 그냥 정상권역에 접근해 있는 거고 왜 이 1871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한 150년 전인데 왜 그때라고 해서 그 금융위기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발 달러 수급에 따르는 그냥 기계적인 이 흐름이었다. 국채금리라는 게. 그래서 한동안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도 잘못될 것이 없다. 여기다가요. 연준의 이 밸런스시트, 그 대차대조표상 이 부채 자산의 비중을 하면 거의 역동조화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이제 연휴를 즐기고 있다 보니까 외신이나 시장 분석도 상당히 좀 오늘 귀하네요. 그래서 한국 관련 외신을 찾아보다 이런 걸 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코리아 리얼타임이라고 이제 한국 전문 블로그가 있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이 외교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히 호사가들의 입방에 많이 올랐었고 또 지금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중일 관계, 중미 관계 다 복잡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첨예하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 제목은 제가 저걸 보고 싶어서 동의를 해서 저 외신을 픽업해서 지금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저 북미 쪽의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게 옳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대체 실보다 득이 크다는 이제 근거는 뭐냐는 차원에서 이제 최근에 일본의 자위권 강화를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기지 역할 지금 제 7함대가 아마 오키나와 저쪽에 아마 들어와 있죠. 그거를 자위대하고 분담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미군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왜 자위대가 동아시아의 해상 방위권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되느냐? 이러다가 주한 자위군 이런 게 생긴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주한 미군 기지에 일본군이 좀 들어와서 쓴다든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가 실보다 득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한중 FTA하고 그다음에 미일의 TPP 과연 금융시장은 어느 걸 따를 것이냐인데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팀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이제 최근 이 동행 의지. 그렇다면 이제 동아시아 이 패권을 놓고서 저렇게 양대 구도로 갈릴 경우에 금융시장 동조화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작년 3월 달에 이제 이 TPP 발표됐고 4월 초에 일본도 여기 해당국이라고 이제 발표를 해줬는데 그때 우리나라 빠졌다고 해서 뭐 소외가 됐다느니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본격적인 동아시아 정책을 반영한 거다. 이제는 한국 대신 일본을 손을 잡으려는 거다. 이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뭐 한국은행과 뭐 일본중앙은행 간의 이런 뭐 기조적인 차이라든가 환율이나 모든 걸 다 배제하고요. 그냥 시장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니케이 지수하고 한국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상황이 화면이요. 지금 4월 예. 요때가 이제 TPP를 발표한 요 시기였거든요. 요때 이후로 한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게 지금 니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고요. 그러니까 이 TPP 이후에 이제 동향만 봐도 한국 증시, 일본 증시 이제 온도차가 나오고 있고 여기다 이제 다우 지수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니케이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따라가는지가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요때 이제 4월 이후로 이게 니케이, 다우, 그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봤을 때 이 둘이 팀업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손을 잡는 게 금융시장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영향이 앞으로 이제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올해 이제 출구 전략도 있고 이 뒤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라서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드리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더 큰 확대 해석보다는 이제 현재 상황까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이제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갈까요? 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가 하도 안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해외 일기예보가 더 잘 맞는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라고 미국의 이 국가를 이제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요 국방부에서 해외 미군들한테 보라고 이제 내놓는 통신인데 A급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고 오키나와 한반도 필리핀까지도 이제 영향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한국 경제 TV니까 요걸 또 이 증시나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태풍 관련주는 태풍을 동반한다. 태풍 테마주를 동반한다. 이제 이런 제목이고요. 이제 뭐 국내에서도 태풍 관련주가 뭐 뜬다는 얘기는 여러 번 있었죠. 뭐 엘니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기본으로 직접 종목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테마를 보시면은 인테리어. 이제 여기에 각종 공구라든가 장비, 심지어 뭐 유리 창틀 같은 거 날아가면서 새로 뭐 보수해야 되니까 이런 건설 부자재를 모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라면이나 우유 같은 거 사놓고 생필품 사야 되죠. 그럼 유통업종의 호재.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모터, 이제 요런 게 물에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즘에는 태풍 관련주에 보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SNS 관련주가 또 들어가네요. 트위터도 있고 뭐 이제. 예? 그러니까 어디 태풍 피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이렇게 전해준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래서 접속자 수가 늘어나고 뭐 그렇다네요. 하여튼.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이 일거수일투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리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지금 이라크에서도 러시아한테 지금 주도권을 뺏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외신 하나 보다가 좀 황당한 게 있어가지고요. ISIS라고 이 무슬림 연합 같은 이런 건데, 뭐 신정부를 지금 꾸리려고 뭐 지금 하고 있다나. 근데 여기서 자기네들 자체 여권을 발행을 했는데, 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하여튼 자체 주민등록증도 이제 발급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 여권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은 제가 뭐 아랍어까지는 잘 몰라가지고요. 이제 요 문구가 이제 여권 앞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같은 경우 보면 첫 페이지에 본 소지자가 귀하 국가의 뭐 통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최대한 호의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본 여권 소지자에게 불이익을 줄 시에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네요. 누구들하고 저렇게 한 거겠습니까? 결국은 친미 국가들에 대해서 뭐 아주 정식으로 대놓고 지금 저렇게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일 수도 있죠. 참 우리 한국 증시 좀 저 모양인데 뭐 미국 경제하고 미국의 외교를 걱정한다 우스울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은 좋지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BNP 파리바 사건이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90억 달러의 벌금을 맞았죠. 이게 뭐였냐면은 러시아하고 이란이 뭐 무기 거래를 했는데 그거를 제3국 지위로 중개를 했던 게 BNP 파리바였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BNP 파리바에 대해서 90억 달러의 이제 벌금을 때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오히려 달러 패권의 적신호, 그러니까 달러 거래를 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있어가지고요. 아예 그냥 미국에서 트래킹을 못하게 달러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이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런 급진적인 조치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습니다만은 기축통화국 지위라는 게 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데 다 이제 강력한 뭐 무적 함대니 뭐니 이제 뭐 군사적인 이런 힘을 바탕으로 이제 달러가 지금 마지막으로 돼 있지만 이런 뭐 포르투갈, 스페인도 다 옛날에 기축통화국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19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게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이제 단독 보도에서 정유사 토탈이라고 있는데 여기 CEO가 이제는 달러보다 유로로 거래를 하자고 해서 지난 러시아산 천연가스 거래에 대해서 위안화하고 유로로 거래하고 이제 탈달러화로 가겠다. 상품시장 기축통화에 있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우리가 달러로 거래 안 한다라는 그 협정 이후에 또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결국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금융시장 관점으로 또 생각해보면은, 이런 모든 게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가 너무 흔해져가지고 이런 거라고 만약에 보고 출구 전략에 있어서 달러 가치 강화를, 플러스 알파로 붙여서 추진할 경우에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MSCI 한국 지수가 어차피 금요일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불변이고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수 일요일날 마감 상황 보시죠. 여기는 일, 월, 화, 수, 목 열리고 금토를 쉬어요, 시장이. 그냥 위험자산이 얼만큼 위축됐나 확장됐나만 보시는데 뭐 약간의 이제 보합권의 마감이고요. 최근에 뭐 한 달 정도의 흐름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조금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나침반 없는 항해는 더욱 평소보다 고요한 월요일 장을 연상시킨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유기였습니다.